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위한,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송. 예, 여러분들의 주식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를 단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주식 백만장자 채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나는 좀 장기로 좀 가져가 보겠다. 그런데 멘탈이 뭐 뉴스 보니까 맨날 뭐 앞으로 큰일 날 것 같고 뭐 어쩔 것 같고 저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멘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질 것 같으신 분들 저희 영상 보시면 몇 개월만 보시면 멘탈이 아주 강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차를 하나 신청을 해놨는데 뭐 도무지 지금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뭐 내년에도 나올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물론 인기 차종이긴 합니다만 지금 차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때문. 지금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몇 개월 밀린지 아십니까? 예, 18개월 밀렸어요. 18개월. 또 18개월이라는 게 또 좀 거시기하네요. 예, 18개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인데 2021년 또 2030년까지 1,1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1,100억 달러. 지금 그 옆에 보시면 NXP, 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르네사스. 참고로 르네사스는 일본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 증가율이 24%,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55%나 증가했죠. 이게 상당히 시장이 좋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반도체 업계에 지금 블루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지금 잘 하려고 하는 거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고, 그건 또 그거대로의 시장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계속 또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지금 뭐든지 잘 된다. 예,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 요즘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루칩이 뜨자 삼성전자까지 지금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침만 흘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소식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란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등,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차지하고 있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먹을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2019년 매출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2.3%예요. 뭐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가 요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 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점유율이 왜 낮았냐? 그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아니었습니까? 내연기관, 뭐, 가솔린이라든지, 뭐, 디젤이라든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저가형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고가형보다는 저가형이 지금 문제가 높아요. 그래서 근데 저가형인데다가 이제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은 2년, 뭐 다른 건 이렇게 짧은데 차량용 반도체는 교체 주기 역시 한 10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동, 뭐 조향 장치에 탑재돼 가지고 이제 전장을 제어하는 이 차량용 반도체인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라 그러죠. 이 평균 판매 가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보다 훨씬 낮아요. 이 차량용 MCU가. 그래서 공급 부족 장기화 사태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차량용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이스를 좀 깔고 가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2026년, 2030년 이 시장 규모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이런 쪽의 미래차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이 고부가 반도체, 차량용 뭐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2030년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가 처음엔 PC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시장이 커졌거든요. 자, 모바일 쪽에 메모리 시장이 커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까? 서버 쪽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서버 쪽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 서버 쪽 메모리, 그 다음 모바일 쪽 메모리하고 함께 이 차량용 반도체 쪽 차량용 메모리 시장이 이 3대 응용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성장성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뭐 서버라든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이런 차량용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상당히 함께 3대 응용처로 서버, 모바일, 차량용 이렇게 커진다라는 게 이제 뭐 PC나 이런 쪽은 아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미미해져 버리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파운드리까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시장 성장성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어떤 또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이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장 부품의 기술 고도화로 이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탑재량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한 대당 부품은 한 100개에서 200개 수준인 반면에 자율주행차 부품은 지금 수천 개에 달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PDDR5X, 그 다음에 GDDR7 이런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을 해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시장 수요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한 2025년 정도에 삼성전자는 지금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 이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참 3,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장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규 수요처 발굴과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엄청난 시장이 오고 있다. 그리고 뭐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 차량용 관련해 가지고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고해상도 카메라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장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께 오늘 한번 차량용 반도체 제가 차가 하도 안 나와서 한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